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정우백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제가 오늘 받은 제목은 이제 페이션트 셀렉션인데요. 이 페이션트 셀렉션이 조금 이제 AS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마이트랄 밸브의 TER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베네핏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만 케이스 이상이 마이트랄 TER이 이제 시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2018년이긴 합니다만, 1년이 지났을 때 약 54% 정도의 환자만 살아있더라. 그리고 코어트 트라이얼에 포함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 2년 뒤에 봤더니 약 36%의 환자만 살아있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시저를 해서 잘 MR을 줄인다고 해도 이제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잘 사시는 게 아닌 것도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환자를 셀렉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TER을 어떻게 레커멘드를 하고 있는지 이제 잠깐 보시면 프라이머리 MR은 실제로 시비어 MR인데 증상이 있는데 수술하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으면 이제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건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있는데 수술하기 어려운 시비어 MR일 경우에 TER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세컨더리 MR 같은 경우는 뭐 양쪽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충분한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고려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RT나 엘바드 같은 인디케이션이 다 빠지고 났을 때 MR을 이제 TER을 하고 이렇게 이제 레커멘드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결국은 증상이 있는 시비어 MR인데 하이 리스크고 아니면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서 아나토미가 TER에 페이버러블한 환자가 기본적인 조건이 이게 TER 캔디데이트의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어 MR 그레이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프라이머리고 세컨더리고 이렇게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이거를 시비어 MR인지 맞춰서 다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뭐 맞는 거지만 쉽지는 않아서 올해 이제 5월 달에 리뷰 아티클에서 시비어 MR을 이제 진단을 할 때 이 스페시픽 크라이테리아 6가지 중에 4가지가 맞으면 시비어 MR로 진단을 하고 2개에서 3개가 맞는데 애매할 경우에는 ERO를 나 RV 볼륨 측정을 해서 여기에 맞으면 시비어 MR. 근데 요 측정한 것이 또 애매한 경우에는 세 개의 이 스페시픽 크라이테리아가 있으면서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시비어 MR로 이렇게 진단을 한다. 이렇게 리뷰 아티클에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코앞트 트라이얼에 들어갔던 환자들을 봤더니 이제 가장 많은 환자들이 EROA 계산했을 때 0.3제곱센티미터 이상인 사람들이거나 풀모너리 베린의 시스톨릭 플로우 리버설이 있어서 시비어 AR로 진단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제 EROA가 2에서 3 사이인데 요 크라이테리아 3개 중에 하나가 해당해서 시비어 AR로 진단된 경우 또는 2 미만이지만 이제 이런 2개 이상의 크라이테리아가 맞아서 진단한 경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시비어 MR로 진단이 되어서 스터디에 인롤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MR 그레이딩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레이딩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이 또는 프로히비티드 서지컬 리스크 하면 이렇게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는 SPX 스코어 8%가 넘거나 프레일리티 인덱스가 2개 이상이거나 카디악 또는 메이저 올간의 컴프로마이즈가 하나 이상의 오간 시스템에 있을 경우에 이제 또 수술하기 어려운 그런 아나토미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5어로 해서 하이 서지컬 리스크 이렇게 해놓고 요건 더 많은 경우에는 프로히비티드 이렇게 해서 이제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 뭐 프렐리 인덱스 뭐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리스크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니까 유로스코어 2가 8% 넘는 경우를 추가로 이제 탑2에는 레커멘드를 이렇게 딱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평가를 해서
그 다음은 이제 이 사람이 마이트랄 밸브의 아나토미가 적절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뭐 코앞테이션, 랭스, 데프트, 프레일 리플렛의 뭐 갭, 뭐 리플렛 에어리아, 뭐 이렇게 리플렛 티크니스 다 측정을 해서 T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요거 정도는 돼야 클립이 물리기 때문에 요거는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리플렛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안 물리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에버레스트 2 클리니컬 트라이얼 할 때 이제 요걸 이제 제시를 했었던 거고, 코앞테이션 뎁스나 랭스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보여주는 거고, 플레일 갭은 이제 리플렛 플레일이 있는데 이 갭이 너무 크면 클립으로 잡기가 어렵겠다. 또 이게 너무 width가 크게 되면 클립이 하나, 두 개 가지고 안 되고 세 개, 네 개가 되면 좀 곤란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올해 프라이머리 MR에 대해서 페이버러블한 마이트랄 아나토미가 나온 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발표된 논문이 있었는데 A2P2가 제일 성적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에어리어나 마이트랄 밸브 에어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고요. 뭐 스롬부스가 있거나 칼슘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아나토미를 보이게 되면 하기가 어렵고 좋은 결과를 좀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회가 나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증상이 있는 시비어 MR이 맞고 하이 리스크인데 마이트랄 밸브 아나토미도 괜찮으니 이제 클립을 시작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코앞트 트라이얼하고 마이트라이프알의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 설명하려는 것 중에 나온 것들 컨셉이 이제 디스프로포셔네이트하고 프로포셔네이트 MR의 컨셉이죠. 그래서 LV 사이즈에 비해서 MR의 양이 더 많아 보이는 경우에 이제 디스프로포셔네이트 시비어 M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셔널 시비어 MR의 경우에는 LV가 기능이 나빠지면서 다일레이션이 진행이 되니까 그 결과로 시비어 MR이 나타나서 이거는 MR 자체보다는 LV를 치료를 하는 게 타겟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LV가 커진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이 MR이 LV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MR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가지게 돼서 MR을 타겟팅으로 할 만한 시비어 MR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게 작년에 발표된 페이퍼인데요. 세컨더리 MR의 경우에 이제 이 프로포셔널리티를 가지고 MR 도미넌트, MR LV 코도미넌트, LV 도미넌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면 이게 코앞트고 이게 마이트라이프알인데 이제 이 코어트에 전체를 했을 땐 여기에 걸리는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나뉘었을 때 클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아웃컴이 차이가 있는가를 봤습니다. 차이가 있는가를 봤더니 뭐 2년 지난 뒤에 뭐 세 군간의 MR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고 LV가 더 컸던 사람들, LV에 더 컸던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포셔네이트 MR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아웃컴이 좋지 않더라. 모탈리티가 더 높았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탈리티는 높았지만 환자 증상은 조금 좋아지는 거는 모든 군에서 보였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작년에 보고가 됐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TER로부터 베네핏을 얻을 것이냐를 좀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과 캐나다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제 리스크 그룹을 3개로 나눴습니다. 3개로 나눠서 이 8가지 스코어를 가지고 리스크 그룹을 3개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차이가 있느냐 봤더니 이제 요거는 스터디를 한 그 그룹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그룹인데 자기네 나라 레지스트리를 이제 밸리데이션 코트로 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줬는데 로우 리스크, 모더린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해서 이렇게 아웃컴이 확실하게 딱 갈라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커멘드를 해서, 그러니까 이 시비어 MR에 적절한 아나토미를 갖고 있더라고 해도 이 TER 전에 가지고 있는 환자의 캐릭터리스틱으로 리스크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시술 후에 어떤 아웃컴을 가질까를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올해 발표를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 스코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를 본 건데, 시술 전에 로우 도즈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를 해서 이제 스트로크 볼륨, LV 이젝션 프랙션, MR 그레이드가 변화가 있는 걸 측정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36명인데 디제너레이티브 18, 펑셔널 18인데 클리니컬리 베네핏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디제너레이티브가 조금 더 많긴 했는데요. 18, 18로 나뉘었고, LV 이젝션 프랙션은 40% 정도로 크게 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베이스라인에 스트로크 볼륨이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 했을 때 증가한 사람들이 TER을 하고 나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평가를 했을 때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네핏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시술 전에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에서 스트로크 볼륨이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은 TER을 해도 별로 이렇게 평가에서 개선되는 게 없었다. 그리고 MR이 도부타민 스트레스 중에 그대로거나 약간 증가했던 사람들이 클리니컬 베네핏을 얻은 사람들은 다 이쪽 군에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시술 전에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로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클립을 했을 때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작년에 나온 건데요. 세컨더리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중에서 특히 이제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티로이란 경우에 마이트랄 밸브의 몰폴로지뿐만이 아니라 카디악 MRI를 찍어서 이 임팍 버든을 평가를 하는 것이 이 시술 후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30% 이상의 LVMS의 임팍 버든이 있을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가 되겠고 15% 미만일 경우에는 로우 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케미아가 있었던 환자들 경우에는 MRI로 마이오카디움을 평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추가로 뭐 이런 스코어를 해서 리스크 평가를 한다거나 LV의 뭐 크기하고 ERO의 레이쇼를 가지고 평가하는 프로포셔널리티나 스트레스 에코로 컨트랙tility 평가한다거나 MRI로 마이오카디알 바이어빌리티 평가 같은 것들이 추가로 이 사람이 TER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